서준 아빠의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귀걸이는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아빠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을 내는 작은 망치였다. 출장 가방 깊숙이 박혀있던 이 귀걸이 한 짝은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아빠의 손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유라 엄마가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후 아빠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운 채 엄마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엄마의 옷차림, 미소, 심지어 걸음걸이마저도 아빠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거대한 의미를 가진 단서처럼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엄마의 핸드폰 사용 습관이었다. 엄마는 마치 핸드폰이 자신의 또 다른 비밀스러운 세상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아빠 엄마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었다. 아빠는 책을 읽고 엄마는 그림을 그리거나 TV를 보곤 했다. 하지만 요즘 엄마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대신 거의 모든 시간을 핸드폰 액정에 쏟아부었다. 늦은 밤까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아빠는 잠결에도 엄마가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엄마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그 미소가 낯설었다. 그것은 예전의 엄마의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투명한 유리병 너머의 누군가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미소였다. 아빠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아빠는 애써 태연한 청말을 걸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표정이 좋아 보이네.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엄마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마치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응? 아니, 그냥 뭐 늘 똑같지. 재밌는 글이 있어서 오랜만에 웹툰에 빠졌어. 재밌는 글이라는 대답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엄마는 웹툰을 즐겨보지 않았다. 아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 두려웠다. 아빠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쓰고 지웠다. 혹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일까? 아니면 오래된 친구와의 연락? 하지만 아빠의 본능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저녁 늦게 엄마의 핸드폰이 울렸다. 늦은 시간 알 수 없는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화면을 확인한 엄마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치는 것을 아빠는 놓치지 않았다. 엄마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향하며 유리문을 닫았다. 마치 아빠에게서 벗어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려는 듯이. 속삭이듯. 나 지금 받았어. 그건 좀 곤란한데. 아빠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대부분의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유리문을 뚫고 몇 개의 단어가 칼날처럼 날아와 아빠의 귀에 밝혔다. 평소 차분하고 또렷했던 엄마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높아져 있었고 어딘가 들떠 있는 듯했다. 작지만 선명하게. 해운대 개인 갤러리. 그건 확실히 해야 하니까. 해운대, 부산. 엄마가 출장을 다녀온 바로 그곳이었다. 아빠의 머릿속에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선명하게 그 단어들이 밝혔다. 유라 엄마가 전화를 끊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빠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억눌렀던 질문을 던졌다. 부산에 또 갈 일 있어. 방금 해운대라고 한 것 같은데 출장이 또 잡힌 건가? 유라 엄마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엄마는 프로페셔널한 큐레이터답게 금세 표정을 갈무리했다. 능숙하게 위기를 모면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다음 전시 때문에 알아보는 거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일 때문에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당신은 요즘 너무 예민해. 별거 아니야. 그 말은 아빠의 머릿속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다. 너무 예민해라는 말은 아빠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다. 불안감은 암세포처럼 아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아빠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며칠을 고심하던 아빠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엄마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행위이자 지난 7년간 쌓아온 신뢰를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배신 행위였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진실만이 아빠를 이 고통스러운 미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아빠는 서재에 앉아 공동명의로 된 신용카드 명세서를 열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명세서에 비춰질 때마다 아빠의 심장은 더욱 세게 울렸다. 혼잣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아빠는 마우스를 스크롤하며 엄마가 부산에 머물렀던 기간의 사용 내역을 훑었다. 호텔 숙박비, 택시비, 평범한 식비. 그러다 아빠의 눈이 한 항목에서 멈췄다. 부산의 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거액의 저녁 식사 비용이었다. 엄마가 밤새 전시 준비로 바빠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금액은 명백히 2인분 이상이었다. 심지어 고급 와인까지 함께 결제되어 있었다. 화면 속의 숫자들이 차갑게 아빠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빠는 죄책감에 몸을 떨면서도 엄마의 서재에 들어갔다. 엄마의 서재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 아빠의 침입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빠는 우아한 디자인의 휴지통으로 손을 뻗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아빠는 차가운 금속 휴지통 안에 손을 넣어 구겨진 종이들을 뒤졌다. 그리고 손끝에 빳빳한 재질의 종이가 걸렸다. 아빠는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에 인쇄된 활자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것은 초대장이었다. 두꺼운 질감의 종이 위에는 우아한 필기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VIP 컬렉터를 위한 프라이빗 경매, 아티스트, 권태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아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바로 그은 귀걸이에 새겨져 있던 독특한 작가의 표식, 그 주인의 이름이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뜩한 소리를 내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권태민 세 글자를 입력했다. 수십 개의 기사와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빠는 한 미술 잡지의 프로필 기사를 클릭했다. 한국 미술계의 반항적인 천재. 아빠는 기사에 첨부된 사진들을 스크롤했다. 갤러리 오프닝에서의 권태민, 작업실에서의 권태민, 그리고 마지막 사진, 클로즈업된 그의 얼굴 사진이었다. 권태민은 카메라를 향해 비스듬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왼쪽 귓불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며 매달려 있는 것, 아빠의 책상 위에 놓인 그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디자인의 단 하나의 은 귀걸이였다. 마치 아빠를 조롱하듯이 책상 위에 놓인 한 쌍 중 하나뿐인 귀걸이, 그리고 모니터 속 권태민의 얼굴. 아빠는 더 이상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이제 아빠에게 남은 것은 냉혹한 진실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만드는 일뿐이었다. 아빠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다. 스스로 판사가 되어 엄마의 유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검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빠는 차갑고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감정은 가장 큰 적이었다. 복수심이 아빠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다. 아빠는 수많은 인파와 현란한 불빛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마치 미션을 수행하는 요원처럼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수많은 최첨단 기기들 사이에서 아빠는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를 구입했다. 그것은 아빠의 직업인 건축 설계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어둡고 비밀스러운 물건이었다. 반듯하고 정직한 설계 도면만을 그려오던 아빠의 손에 들린 이 작은 기계는 아빠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였다. 그것을 손에 쥔 순간 아빠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도윤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유라 엄마도 잠자리에 들자 아빠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아빠는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아빠의 뺨을 스쳤다. 유라 엄마의 차 조수석 아래 아빠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작은 녹음기를 단단히 부착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빠의 죄책감을 비우는 듯했다. 하지만 아빠는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향한 갈망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며칠의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다. 아빠는 유라 엄마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함께 아침을 먹고 아들 도윤의 재롱에 웃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인사를 나누는 모든 일상이 가면을 쓴 연극처럼 느껴졌다. 유라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빠는 차 안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를 떠올렸고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아빠의 머릿속은 온통 그 작은 기기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주말 아침 유라 엄마가 갤러리에 출근한 후 아빠는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녹음기를 수거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은 그저 라디오 소리와 도로의 소음뿐이었다. 아주 잠깐. 아빠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과민한 망상이었기를 바랐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아빠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그리고 그 신락 같은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녹음 파일 속에서는 유라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집에서 듣던 차분한 목소리가 아닌 한 톤 높고 애교 섞인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마치 다른 여인의 목소리처럼.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 깊고 자신감 넘치는 바로 권태민의 목소리였다. 아빠는 숨을 들이켰다. 나른한 웃음소리와 함께 유라 씨랑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다음엔 우리 제주도 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딱 우리 둘만. 거기 내 별장이 있는데 바다가 바로 보이거든.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그림 같은 곳이야. 장난스럽게 웃으며 어머, 권 작가님. 너무 대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서준 씨한테는 뭐라고 거짓말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되네. 또 부산 출장이라고 할까? 아니면 해외 전시회라고 할까? 그 답답한 건축가 양반. 당신 같은 보석을 품기엔 너무 비좁은 세계에 살고 있지. 맨날 사각형 틀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당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당신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자유롭게 빛나야 해. 내 작품의 뮤즈가 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까? 웃음소리 그 말이 위로가 되네. 뮤즈라니 기분 좋은데요? 한번 스케줄 볼게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봐야지. 작가님의 제주도 별장 기대되네. 거기서 영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답답한 건축가 양반, 비좁은 세계. 권태민이 내뱉은 말들이 아빠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말에 웃음으로 화답하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서준 씨한테는 뭐라고 거짓말해야 할지 그 문장이 비수처럼 아빠의 심장에 박혔다.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빠는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부서질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빠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음성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빠는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다.
문득 아빠는 유라 엄마가 항상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떠올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아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아빠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다. 며칠치의 영상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아빠는 심호흡을 하며 유라 엄마가 파주의 한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다고 말했던 날짜의 파일을 찾아 더블 클릭했다. 영상은 익숙한 자유로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그것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폭풍전야였다. 그리고 마침내 차는 파주의 한적한 도로 옆 외딴 스튜디오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멈춰섰다. 잠시 후 권태민이 건물 안에서 나와 차로 다가왔다. 영상 속 그의 모습은 잡지에서 보던 것보다 더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유라 엄마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빠는 숨을 멈췄다. 화면 속 유라 엄마의 표정은 아빠가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순수한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 엄마가 시동을 끄기 직전 엄마는 몸을 돌려 권태민의 목을 끌어안았다. 카메라는 두 사람이 서로를 탐하듯 나누는 길고 깊은 키스를 그 어떤 필터도 없이 적나라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아빠는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은 암전되었다. 하지만 소리는 끝나지 않았다. 칠흑 같은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입술이 부딪히고 얽히는 소리만이 아빠의 서재를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아빠의 결혼 생활에 내려진 사망 선고처럼 끈질기게 아빠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지만 영상이 주는 충격은 비교할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명백하고 잔인한 현실이었다. 아빠의 시야가 흐려졌다. 온몸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꺼진 후 서준 아빠의 서재를 채운 것은 무거운 침묵과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의 잔상뿐이었다. 그날 이후 한서준이라는 남자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 슬픔과 분노는 아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응축되었다. 아빠는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건축가가 설계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듯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아빠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두 사람 모두. 내레이션 이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두 사람 모두. 몇 주가 흘렀다. 그동안 아빠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다. 아빠의 연기가 너무나도 완벽했기에 유라 엄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엄마는 아빠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라 여기며 오히려 자유를 만끽했다. 아침 식탁에서 아빠의 무덤덤한 표정을 보며 엄마는 더욱 대담해지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와인을 따르며 무심하게 말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설렘과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나 다음 주에 일본 가야 할 것 같아. 도쿄에서 중요한 아트 세미나가 있어서 꽤 큰 행사라 꼭 참석해야 해. 경비는 갤러리에서 전부 지원해주기로 했고 이번에는 꽤 오래 머물게 될 것 같아. 아빠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눈동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빠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빠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알았어. 중요한 일이면 가봐야지. 잘 다녀와. 조심히. 유라 엄마는 아빠의 무심한 반응에 오히려 안도하는 듯했다. 아빠가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엄마에게는 곧 자유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는 몰랐다. 아빠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아빠는 더 이상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전 아빠는
수소문 끝에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평을 받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반박 불가능한 증거만을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아빠는 탐정에게 유라 엄마의 출국 예정일과 권태민의 정보를 넘겨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진실뿐입니다. 스피커 0. 유라 엄마가 일본 출장을 떠나는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비싼 향수를 뿌렸다. 마치 중요한 데이트를 앞둔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현관에서 엄마는 아빠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려 했다. 아빠는 피하지 않았지만 아빠의 입술은 차가운 돌 같았다. 아무런 감정 없는 접촉이었다. 유라 엄마가 떠난 뒤 집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아빠는 창가에 서서 엄마가 탄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날 저녁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다. 사설 탐정이었다. 아빠의 심장이 잠깐 쿵 내려앉았다.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네, 말씀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탐정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다. 한서준 의뢰인님, 요청하신 대로 고유라 씨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고유라 씨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없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신호는 영종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추가로 감시 중이던 권태민 씨의 차량 역시 해당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VIP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아빠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아빠를 채웠다. 아빠는 겉옷을 챙겨 입고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다. 영종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아빠의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창밖의 도시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아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아빠는 마치 유령처럼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뿐이었다. 호텔의 거대한 주차장. 아빠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 차를 세웠다. 화려한 호텔 건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아빠를 압도했다. 수백 개의 객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아빠는 고개를 들어 그 불빛들을 올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창문 중 하나에 아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아빠는 어떤 방인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은 끝이었다. 아빠는 차의 시동을 끄고 기다렸다. 1시간, 그리고 또 1시간.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호텔 로비는 점점 한산해졌다. 아빠의 분노와 슬픔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려 이제는 텅 빈 공허함만이 아빠를 채우고 있었다. 아빠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복귀하려 했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저 끔찍한 악몽 같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호텔의 회전문이 움직였다. 고유라와 권태민이 나란히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다. 유라 엄마는 권태민의 팔에 기댄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아빠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하고 충만한 표정이었다. 권태민은 유라 엄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엄마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유라 엄마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아빠의 차 안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아빠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바로 그 순간 호텔 입구의 황금빛 조명이 권태민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리고 아빠는 보았다. 그의 왼쪽 귓불에서 반짝이는 작은 은빛 물체를. 아빠의 책상 서랍 안에 잠들어 있는 그것과 완벽하게 한 쌍을 이루는 바로 그 귀걸이였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의심과 추측이 하나의 명백한 진실로 귀결되는 순간,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줌을 최대한 당겨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프레임 안에 담았다. 흔들리는 숨을 참으며 아빠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고요한 차 안에서 울린 그 작은 소리는 아빠의 7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다. 아빠는 마지막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 이 길고 지독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더 이상의 연기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진실과 그에 따른 대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호텔 주차장에서 울린 카메라 셔터 소리는 한서준 아빠의 7년 결혼 생활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빠의 머릿속은 차갑게 비어 있었다. 더 이상의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이 길고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아빠는 감정을 소모하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아빠는 엄마와 권태민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다음날 오후 유라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엄마는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성공적인 일본 출장에 만족한 듯 보였다. 손에는 면세점에서 산 듯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엄마의 발걸음은 이내 거실 앞에서 멈췄다. 커튼이 모두 쳐진 거실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중심에 아빠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빠의 실루엣은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긴장감이 거실을 채웠다. 서준 씨, 불도 안 켜고 뭐해? 사람 놀라게. 아, 당신 요즘 왜 그래? 아빠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커피 테이블을 가리켰다. 유라 엄마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는 엄마가 부산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귀걸이 한쪽, 엄마와 권태민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작은 녹음기가 마치 유물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그 모든 증거들이 엄마의 불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유라 엄마는 숨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때 아빠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할 말 없어, 고유라 씨. 이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할 생각은 없는 건가? 유라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의 눈동자가 증거물들 위에서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러다 문득 엄마의 입술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은 실소였지만 이내 거의 발작적인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웃음소리로 변해갔다. 엄마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비웃음을 담은 듯이 웃었다. 비웃으며 하하. 이제 알았어? 드디어 알아냈구나. 속 시원해? 당신이 원하던 게 이런 거였어? 미행하고 도청하고 건축가인 줄 알았더니 탐정 나셨네. 당신 정말 역겹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내가 뭘 원했는지 묻는 건가? 난 그냥 내 아내, 내 가정을 원했어. 7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아내? 당신의 가정? 당신이 만든 그 반듯하고 숨막히는 설계도 안에 갇힌 인형이 아니라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뭘 원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잖아. 유라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에게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책임이 아빠에게 있다는 듯
엄마는 그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엄마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당신은 설계도랑 콘크리트 벽밖에 모르잖아. 당신의 그 완벽한 세상 속에서 나는 점점 질식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태민 씨는 그는 달라. 그는 나를 봐준다고. 내 작품, 내 생각, 내 영혼을. 당신처럼 나를 당신의 완벽한 건물의 장식품으로 여기지 않아? 그는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 아빠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테이블 위의 증거물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유라 엄마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소리치며 영혼, 장식품,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와 도윤이를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지 넌 몰라.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겠지. 7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7년이라고. 그걸 이런 식으로 짓밟아? 네가 인간이야.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노력? 그건 당신의 자기만족이었지. 당신이 정해놓은 완벽한 가정이라는 틀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한 것뿐이잖아. 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당신의 완벽함은 나에게 지옥이었어. 그럼 우리 아들은? 도윤이는 어떡하고? 아빠 엄마가 전부인 우리 아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네가 저지른 짓 때문에 우리 도윤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유라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엄마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지만 그것도 잠시. 엄마는 더욱 잔인한 말로 서준 아빠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 말은 아빠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도윤이 끌어들이지 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쩌면 이혼하는 게 모두를 위해 최선일지도 모르지. 당신 같은 답답한 아빠 밑에서 크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고 도윤이는 어차피 금방 잊을 거야. 서준 아빠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다. 아빠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낯선 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아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빠의 목소리는 이제 놀랍도록 차분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래, 이혼 해야지. 변호사랑 얘기 끝냈어. 당신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는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아마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비웃으며 마음대로 해. 위자료 몇 푼 던져주면 될 거 아니야? 내 명예? 그거 다시 쌓으면 돼.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아침 이 사진들 사본이 권태민 씨 아내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됐고 아마 지금쯤 도착했을 거야. 당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 순간 유라 엄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엄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자신만만하던 엄마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날것의 공포가 드러났다. 엄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엄마의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었다. 엄마가 쌓아 올린 모든 것, 엄마의 경력, 엄마의 명성,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엄마는 마치 세상이 끝난 듯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서준 아빠의 마지막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유라 엄마의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아빠가 설계한 대로, 아니 그보다 더 빠르고 혹독하게 진행되었다. 엄마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서준과 고유라의 이혼 소송, 그리고 권태민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은 좁은 서울 예술계의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다. 아빠가 보낸 사진과 증거들은 권태민의 아내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즉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캔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천재 작가라 불리던 권태민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예정되어 있던 그의 대규모 개인전은 취소되었고 갤러리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세상은 그를 비난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촉망받던 큐레이터 고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갤러리에서 해고당했고 엄마를 따르던 동료와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끊었다. 엄마는 홀로 남겨졌다. 법정 싸움은 길지 않았다. 아빠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법원은 서준 아빠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들 도윤에 대한 단독 양육권 역시 아빠에게 주어졌다. 엄마는 도윤이와의 면접 교섭권마저도 제한받았다. 그렇게 7년간의 결혼 생활은 한 장의 서류로 허무하게 끝이 났다. 엄마는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리고 1년 후 배경은 더 이상 차가운 대리석과 통유리로 이루어진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가 아니다. 부드러운 나무 향기와 짭짤한 바다 내음이 어우러진 곳, 강릉의 한적한 해변가에 자리 잡은 아담한 주택. 서준 아빠가 아들 도윤을 위해 직접 설계하고 지은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햇살 가득한 거실에는 도윤이의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아빠가 직접 요리하는 냄새가 났다.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 아빠는 아들 도윤과 함께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파도가 모래성을 부수면 도윤이는 까르르 웃었고 아빠는 다시 무너진 성을 쌓아 올렸다. 5살배기 도윤의 맑은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도윤이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다. 아빠는 도윤이를 품에 안고 바다를 바라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윤아, 아빠랑 같이 여기 제일 높은 탑을 쌓아볼까? 저 파도보다 더 높이. 아이는 신이 나서 작은 플라스틱 삽으로 모래를 퍼날랐다. 서준 아빠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아빠는 깨달았다. 지난 1년간 아빠의 가슴을 짓누르던 배신감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다. 그 상처는 아물었고 흉터로 남아 아빠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아빠는 완벽하게 설계되었지만 기초가 썩어있던 낡은 건물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 폐허 위에서 아빠는 비로소 작지만 진실되고 견고한 무언가를 새로 지을 공간을 얻게 된 것이었다. 아빠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새로운 삶의 설계도 위에서 한서준은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아빠는 평화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빠는 그것을 찾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화려한 집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의 웃음소리와 귓가를 간지리는 부드러운 파도 소리 안에서 아빠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집으로 향했다. 이제 아빠와 도윤이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